네, 반갑습니다. 오즈입니다. 오늘도 제가 영화 한 편을 때리고 왔는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 영화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먼 훗날 우리를 비롯해서 왕가 사는 남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살목지라든가 휴민트도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번의 이 한국 영화 시장에 좋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작품이 개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온 영화는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상호 감독이 작품에 따라서도 호불호 편차가 강하고 좋아하는 관객들이 많은 만큼 싫어하는 관객들도 많은 걸로 유명한데, 저도 사실 연상호 감독 초창기 영화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돼지의 왕이라든가 싸이비 부산행, 근데 이후의 작품들 서울역, 뭐 염력, 정의 이런 영화들에서는 아쉬움을 느꼈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계시록과 얼굴을 통해서 연상호 감독님의 제2의 전성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 흐름에 맞춰서 이번 군체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군체 이제 포스터를 봤을 때 좀 끈적끈적한 폰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고, 좀비의 형태도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약간 새로운 스타일의 좀비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체라는 이 제목의 뜻이 같은 종류의 개체가 모여 살아가는 집단을 뜻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이 영화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줄거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체는 스스로 테러를 예고하는 서영철의 전화로 시작을 하는데요. 동우리 빌딩에서 본인의 연구를 실험하겠다고 경고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주사기에다가 뭔가를 주입하는 서영철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동우리 빌딩은 현재 체인스 바이오라는 회사의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컨퍼런스에 고수가 연기하는 한규성이라는 캐릭터가 전 부인인 권세정을 데리고 일자리를 이제 소개해주기 위해서 참석을 해요. 그래서 컨퍼런스가 끝나고 권세정을 체인스 바이오 강우철 대표에게 소개를 하는데, 강우철 대표가 급한 일이 있다고 이제 자리를 피하거든요. 그렇게 VIP 룸에서 강우철 대표가 서영철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대표가 서영철의 연구를 가로채고 토사구팽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서영철은 자신의 연구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우철은 이제 비웃는 거죠. 그래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면서 강우철은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서영철이 주사기로 균을 투여를 합니다. 강우철 대표가 이내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하얀 뭔가를 토하면서 쓰러지더니 이제 좀비로 변해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빠른 시간에 건물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좀비로 전염이 되어 가고, 정부는 생화학적인 테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건물을 완전히 봉쇄하고요. 건물에 갇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한규성은 끝내 좀비한테 공격을 당하고, 권세정과 몇몇 생존자들이 이 사태를 해석하고 헤쳐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비물 같기도 하고 다른 스타일의 감염의 이야기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이 전염병의 정체죠. 군체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고 체인스 바이오 대표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황색 망사 점균이라는 지성을 가진 균류에 기반한 감염체라고 하고, 강우철 대표가 그렇게 했듯이 하얗고 조금 끈적끈적한 타액을 내뱉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염된 감염체들은 처음에는 좀 지능이 낮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형태였는데, 점점 인간을 관찰하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다른 감염체들과 공유를 하는 걸로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감염체가 본 것을 3층에 있는 감염체도 알 수 있게 서로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이기도 한데 소통의 불완전함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표현을 서영철이 자주 하기도 하고 영화 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철학이 담긴 실험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서영철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과 경험과 그런 것을 공유하고 소통을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진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영화를 보면 그렇게 완전하다는 단어와 소통이라는 단어가 대치한다는 거를 잘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소통이라는 건 예를 들어 한 사건을 여러 인물이 겪었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영철이 만들어낸 감염체와 그렇게 감염체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소통의 과정을 무시하는 인간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는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힘을 가진 누군가의 의견으로 불합리하게 합일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영철의 잘못된 철학이 단순히 감염체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다른 캐릭터들의 말과 생각으로도 나타나지고 또 이 건물 밖에 있는 이 테러를 지켜보는 정부의 해결책과 판단으로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상호 감독은 이전의 필모를 지켜봐도 인간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고 또 영화 안에서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선택들도 많이 내리는데 저는 이런 차가운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감염체가 비주얼적으로도 독특하고 약간 기분 나쁜 하얀 점액질 같은 것도 좀 그렇지만 이 인간의 특성을 보고 배운다는 설정 때문에 영화에서 지창욱이 연기하는 최연석이 있고 김신록이 연기하는 최연이라는 그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건물 안에서 대피하고 이동을 할 때 최연석이 누나를 업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염체가 보고 여러 명의 감염체가 마치 하나로 이렇게 엉겨 있는 것처럼 기괴한 합체를 하는 그런 비주얼적인 모습이 있는데 약간 징그러우면서도 군체라는 영화를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전문 댄서나 무용가가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일반적인 인간이 하기 힘든 동작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스마일 2라는 영화에서 비슷하게 이제 전문 무용가가 만들어낸 공포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가 캐스팅이 정말 잘 됐다. 특히나 이제 메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구교환 배우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독특한 매력이 이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서영철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전지현 배우도 발음도 굉장히 또렷하고 매력적인 저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똑똑하면서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권세정이라는 캐릭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지현과 지창욱의 액션도 많은데 둘 다 워낙 액션을 잘하는 배우들이라 상업 영화로서 호쾌한 만족감을 잘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웹피는 좀비물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거리도 던져주고 비주얼적으로도 좀 새로운 매력을 많이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도 저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감염체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좀비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좀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영화거든요. 물론 이제 연상호 감독님이 이전 작품들 뭐 부산행이나 반도에서도 좀비물의 매력을 잘 보여줬는데 꼭 좀비여야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 감염체의 설정이 집단지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고 많이 배울수록 처음에 네 발로 이제 기어다니는 형태에서 직립보행도 하고 뭐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을 따라하는 장면도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도 그냥 두 발로 뛰어다니는 생각하는 좀비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그 좀비처럼 보이는 감염체들이 점점 성장할수록 일반적인 인간의 형태로 발전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뭐 생존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도 저 사람들이 생존자인지 진화된 감염체인지 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뭐 서영철 박사의 실험의 실패라고 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좀비물로 시작해서 좀비물로 끝난 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메인 캐릭터 이외에 이제 생존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생존자들의 성격이 확 바뀐다라고 느껴졌어요. 처음에 이 감염체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떻겠어요? 말도 안 나오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 생존자 그룹이 처음에 이 감염체와 싸워 나가고 뭔가 이 사건을 돌파해 나갈 때는 다들 똑똑하다, 침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릿빠릿하고 똘똘하게 움직이는데, 영화의 변곡점에서 한 인물을 버린다든지 도발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좀 전에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이 캐릭터가 극의 진행을 위해서 좀 맞춰지는 느낌? 도구로 쓰여진다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영철이라던가 권세정 같은 메인 캐릭터들의 행동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외의 캐릭터들은 좀 공감할 수 없는 선택을 계속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체라는 영화에 별점을 매겨볼 시간이 왔는데, 저의 별점은 3개입니다. 좀비물이라는 게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새롭게 보여줄 만한 것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특한 비주얼과 철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그렇게 잘 버무렸다는 점에서 좀 좋은 점수를 드렸고, 조금 더 심오하고 섬세하게 연출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뭐 상업 영화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만큼 이 영화가 처음 떠올렸던 메인 아이디어, 군체나 그런 감염체라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인 캐릭터들은 정말 멋있고 좋았지만 이외의 조연급 캐릭터들에는 공감할 수 없었다는 점? 역시나 영화 안에서도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다.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 연상호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팝슐랭 점수도 매겨볼까 하는데, 군체의 팝슐랭 점수는 1개입니다. 이 영화를 뭐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는 장면은 없지만, 현재 지금 좋은 기세와 관객 수가 증명하듯이 많은 관객이 만족할 만한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에 갈 일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는 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나고 같이 본 친구랑 뭐 논쟁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극장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또 이런 좀비물로 돌아온 연상호 감독님인데, 군체라는 작품이 부산행이라는 그런 뚜렷한 대중영화, 상업영화랑은 다른 매력으로 또 다른 스타일로 연출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6월에는 재밌는 영화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 매니아로서 또 유튜버로서 리뷰할 만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한다는 게
즐거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와 함께 리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